그래서 그의 겨울이 끝나갈 무렵인 670년 3월에 신라가 당나라를 먼저 공격을 합니다. 먼저요? 네. 무슨 뜻이에요? 저는 그동안 신라가 당나라한테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했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먼저 쳤네요. 670년 3월 당과 맞서기 위해 손을 잡은 신라의 서로유와 고구려 부흥군 고현무. 이들은 각각 1만씩 2만의 군대를 이끌고 압록강을 건넜다. 요동을 장악하고 있던 당휘하의 말갈병들. 4월 4일 연합군은 이들과 싸워 대승을 거둔다. 신라의 요동 선제 공격. 7년 나당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오, 이겼어요. 그냥 이긴 것도 아니고 대승을 거뒀네요. 네. 역시 선제 공격의 효과? 오늘따라 그림이 되게 멋져 보이네요. 네. 아 근데 진짜로 이 고구려와 부흥세력이 함께 공격을 했네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진짜? 그래서 바로 이 요동 공격이 있기 전인 669년 2월에 우리 고구려 보장왕의 서자인 안승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인물이 그 신라에 투항을 해오는데 이 투항을 해온 이유는 당나라가 이제 고구려 땅에도 안동 도읍을 두어서 이 고구려 땅을 그대로 이제 지배를 하려고 하니까 이 신라와 연합해서 고구려를 확실하게 좀 부흥도 시키고 싶었고 그래서 이 신라에게 그 협조를 요청을 한 거죠. 당에 그 저항하려는 고구려 유민들의 의지는 알겠는데 하필이면 나당연합의 한 축이었던 신라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걸 또 받아준 또 신라도 좀 이상해요. 네. 예, 고구려 유민들이 당하고 신라가 갈등하고 충돌할 것도 그런 균열 자체를 알고 있었던 거죠. 신라의 애초의 목표는 백제를 차지하는 겁니다. 아까 그렇죠. 처음에 밀약처럼. 네. 백제를 차지하는 건데 그 당은 백제 유민들을 지원하면서 백제 쪽으로 신라 세력이 확장하는 걸 막고 있었어요. 그런 입장에서는 신라는 이제 당과 한판 승부를 해야 되는 거고 고구려 유민들은 당을 내쫓아야지 다시 고구려의 부흥을 이루는 거고 그 둘 사이에 목표가 같아졌죠. 당을 쳐부순다. 이 공동의 목표를 가졌기 때문에 손을 잡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구려 유민과 이 신라가 손을 잡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요동 선제 공격 이후에 신라가 이 백제 지역에 있는 그 웅진 도독부를 압박해 들어가거든요. 이건 굉장히 당으로서는 위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구려 땅에는 지금 고구려 유민들이 버티고 있고 신라가 해상 루트를 끊어버렸다는 얘기죠. 자연스럽게 백제 안에 있는 당군은 고립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평양에 주둔하고 있었던 이 당나라 군대 4만 명이 지금 이제 황해도 일대로 이제 추정되고 있는 그 백수성을 공격을 합니다. 바로 이 여기에서 이제 신라군하고 이 고구려 부흥군이 연합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서 싸우는 것이죠. 이때 당나라 군대 이 수천 명을 죽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쭉 그 승세를 몰아가지고 이 당나라군을 쫓아갔는데 이 퇴각하는 그 당나라군이 쫓아가다가 이 반전 여기서 크게 패해요. 그 관련돼 가지고 뭐 좀 유명한 인물이 하나 있죠. 김유신의 아들 원술. 원술랑. 네, 원술랑. 원술이 이 성문 전투에 참여를 하고 그래서 패배하니까 거기서 이제 장렬하게 최후를 맞으려고 하는데 이 시종이 말려요. 아무 때나 죽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공을 세우고 죽을 때 죽어야 된다. 해가지고 그냥 말려서 못 죽고 돌아오게 되죠. 그걸 보고 김유신이 어떻게 넌 살아오느냐. 해가지고 우리 부자의 연을 끊자 이렇게 됩니다. 그 김유신이 아들이 미웠겠어요? 아니, 그만큼 충격적인 패배를 네. 당했는데 이 문무왕이 말이죠. 의외의 일을 벌여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 큰 패배 바로 성문전투잖아요. 그 성문전투 패배 이후 한 달 후에 당나라 그 포로들 있잖아요. 당나라 포로들 당나라에 보내버려요. 그리고 또 같이 갈 때 사신을 통해 가지고 국서를 이렇게 들려서 보냈는데 국서의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한번 들어보세요. 황당? 네. 황제폐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폐하께서 구해주신 덕에 우리 신라가 겨우 멸망을 면했습니다. 이것도 전략이라고 봐야 되죠. 교묘한 작전. 이게 지금 성문전투 패배해서 신라에 필요한 거는 시간이 필요해요. 가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때 이제 이런 정말 그 공손한
이 글을 보내면서 시간을 벌고 또 당의 입장에서 또 신라의 의도를 의심스럽게 만들고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하나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실제로 신라 전역에 성을 쌓아요. 이때 쌓았던 대표적인 성이 주장성이라 그래가지고 바로 지금의 이 남한산성이 그 원형이 되는 성이에요. 또 그 이어가지고는 뭐 서영산성, 북형산성, 또 소문성, 이산성, 주양성 등등이 계속 이 신라 전 지역에 걸쳐 축성 그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결국은 당나라에 대해서 뭔가 이제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그 딱 예고편이었죠.